공격형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이런 강의 전달해드리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사업자금 부동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투자금이 들어가요. 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금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이제 퇴사를 작년 11월 달에 했었죠. 11월 빼빼로 먹으면서 했어요. 11월 11일 날 퇴사했기 때문에. 자, 이제 6개월 가까이가 돼 갑니다. 자,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 극소한 자, 투자금 극소한 그런 투입금에 해당되는 사업들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작년에 12월 달 8채를 사버렸어요. 8채 퇴직금까지 다 쓰고 이때까지 모아놨던 거 이제 월세 많이 썼다라는 거죠. 자, 남는 돈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사업들 계속적으로 수익률 높은 사업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으로 사업자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전세 전환했어요. 전세 전환. 월세 받던 거 전세 전환했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2016년에 들어갔던 물건이었습니다. 얼마에 들어갔냐? 3,800에 들어갔습니다. 3,800. 맨 처음 같은 경우는 3,500에 전세 끼고, 전세를 구했어요. 3,800에 샀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인가요? 자, 300 투자했죠. 300 투자를 해서 자, 이 물건 사서 썼었죠.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소액 투자 300만 원에 한 채. 이렇게 들어갔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년 정도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 자, 18년에 대출 받아서 자, 월세 전환했죠. 풀옵션 월세 전환했습니다. 자, 200에 28 정도 받고 있었어요. 자, 이런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물건 얼마만큼 전세 상승시켰냐? 6,500에 전세 상승시켰어요. 6,500. 자, 다 떼니까 한 5,500 정도가 들어와요. 다 떼니까 5,500이 들어옵니다. 5,300이네요. 5,300 들어왔어요. 자, 투자금이 이렇게 또 확보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역발상 투자의 장점입니다. 자, 역발상 투자. 많으신 분들께서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자, 지금 바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투자해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면 수익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자, 2년 정도 묵혀놨죠. 자, 일단 갭 투자한 겁니다. 300 가지고 2년 정도 묵히고 난 다음에 자, 월세 전환했던 것이었죠. 자, 3,800에 샀던 그 물건이 월세 전환할 때쯤 되니까 2018년 정도 되니까 한 4,000에서 5,000 정도 사이에 그 물건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매매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월세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묵혀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묵히니까 월세도 상승이 되지만 전세까지 상승이 돼요. 전세까지 상승이 돼서 이제 사업자금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업자금 어떻게 이용할까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저는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셔야 된다. 안정빵으로 몇 가지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업들 많이 펼쳐놔야 된다. 끊임없이 이런 소득 구조를 늘리는 그 장점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소득 구조 만들어야 되는데 소득 구조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투입돼야 될까요? 자, 이런 시간 투입돼야 됩니다. 일단 뭐 돈도 많이 투자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만 자, 이런 시간들 투입이 돼야 돼요. 자, 시간 투입되고 나게 되게 되면 이 수익률 이런 소득 구조원으로 바뀌는데 이런 수익률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자, 수익률. A, B, C, D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A는 10%, B는 20%, 3, 4, 50%가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소득 구조원 확보를 한 것만큼 이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돈이 들어왔다.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에 A에 투자할까요? 자, 10% 요거에 투자할까요? 아니겠죠. D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D, 수익률 극대화하는 50%. 에 해당되는 수익. 저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투자금,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건 지금 안정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런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오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설레발 쳐가면서 이렇게 오픈 드릴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득구조 확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객관적인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 가지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에 계속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동산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상승시키다 보니까 자, 이런 장점들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수비형이다. 자, 축구로 친다라면 축구 이기기 위해서 공격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수비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야 돼요. 자, 조화롭게 이루어야 돼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자,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도 있어야 돼요. 자, 공격수 같은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격수만 많다라는 것이죠. 축구에서 공격수만 많으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수비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수비수에 해당되는 월세 포션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야 된다. 자,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야 되냐? 자, 안정적인 소득 구조 원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긴급한 이런 자금들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케이스 사업 자금으로 썼지만 여러 건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도 쓸 수가 있는 게 자, 월세에서 전세 전환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득 구조 이어지게끔 할 수가 있는 게 이 수비형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공수가 좋아야 된다. 자, 나이가 어릴수록 공격형에 집중했던 그 포션들 나이가 뭐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 수비수에 해당되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지 투자 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정성 확보가 안 돼 있는 공격형에 몰빵돼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했던 이 전세금이 상승한다고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역전세가 난다고 지역마다 분산 투자하셨던 분들 잘 아시겠죠. 몰빵 투자했던 그 지역에 역전세가 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확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분을 봤던 적이 있어요. 올라가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지역에 야 나도 투자하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그분이 6채를 투자를 했는데 한 채마다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역전세를 맞으셨어요. 6채가 2억 3억에 해당되는 자, 전세금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지 않으셨던 일반 월급쟁이 자, 2억 3억 어디서 그렇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연출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수에 이 몰빵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수비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비수를 또 공격수로 또 바뀌었죠. 바뀌다 보니까 남는 금액 같은 경우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금 만들었던 그 스토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업자금 부동산을 만들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